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젠슨황이죠. 젠슨황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합병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제가 지금 네이버는 뭐 당연히 두나무가 없어도 젠슨황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포트 나온 것들 좀 볼까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6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뭐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최근의 흐름이 어때요?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40, 40, 30, 39, 45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일단 최소로 잡아도 10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네이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AI 팩토리, AI 팩토리, AI 팩토리 뭡니까? 성장성을 찾아보자 AI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나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나무를 제외하더라도 네이버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기관입니다. 그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박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는 없죠. 무슨 얘기예요? 기관 들어와서 물렸단 얘기죠. 기관이 들어와서 물렸단 얘기는 뭡니까? 지금 들어가면 기관보다 싸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관보다 싸게 사면은 좋아요, 나빠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리포트, 국내 리포트는 다 뭐예요? 네이버가 10만 원 이상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기관의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은 어때요? 네이버는 앞으로 더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고 투자가 들어왔고 주가 빠졌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 아닙니까?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 투자하신 분들은 네이버라고 적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형 네이버 형 말 믿고 투자했는데 왜 영상 안 찍어줘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채팅방 신청 받을 때 네이버라고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함께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네이버를 물어보는 거야.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타이밍 함께 잡죠. 그리고 제가 펄어비스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대형주 중심인데 그냥 모든 종목이라고 이해하시고 들어가세요. 매수를 할 때 있잖아요. 매수를 할 때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붙어주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일단은 아시겠어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붙어주지 않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스톱을 치는데 3명이 친단 말이에요. 누가 칩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셋이 친단 말이죠. 기관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바닥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와 주면 어때요? 주가는 강하게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바닥에 면이라는 타이밍도 함께 들어가면 훨씬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위에 고점대를 못 뚫고 장대 음봉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면 분 차트로 볼게요. 분 차트로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강하게 걸려있고 장대 음봉 나왔고 요 갭이 메워지느냐 안 메워지느냐 중요한 거였어요. 이 갭이 뭐예요? 지지 저항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지지 저항선을 갭 하락으로 뚫었어요. 갭 하락으로 뚫었으면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웅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지 라인이 뚫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시초가로 바로 공격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타이밍 보고 들어가야지.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밑으로 딱 찍어 누른 상태에서 이 녀석 어떻게 됐어요? 시작할 때 갭 하락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매수 타임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방향 갔다가 횡보 추세 보고 그 다음에 뜨는 거 보면서 쫓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여러분께 영상으로는 못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 안 들어오실 분들은 타이밍을 스스로 잡으려면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차트 분석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타이밍 함께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네이버는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종목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세요.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외부 변수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LG전자 좋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방향 이후에 지금 횡보 추세예요. 맞죠? 그리고 삼성 SDS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SDS 뭡니까? 하방향 이후에 횡보 추세예요.
얘는 지금 쌍바닥 찍었습니다. 그죠?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내려와. 이러면은 이게 쌍바닥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조 지표에서는 쌍바닥을 찍었어요.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잖아요. 이런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상방향으로 튀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됐어요? 젠슨 황회동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충분히 눌렸거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타이밍 접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미국장만 살짝 돌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냥 아침에 들어가도 돼요. 미국장 반등했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근데 지금 미국장에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 18일 새벽 3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에 미국이 이자율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지금 안 올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는 발표가 있었어요. 어제 뭐였어요? CPI 발표였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예상치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일단 이건 하나를 넘겼는데 발표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뭐가 발표되냐면 어디 있어? 이게 발표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그렇게 CPI만큼 중요도가 높은 지수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반영은 어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실업률이 낮으면 경기가 좋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죠. 이자율을 낮춰서 돈을 풀어야죠.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높여서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면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뛰는 겁니다. 근데 실업 청구 건수가 어떻게 해요? 감소했어요. 일자리가 너무 고용이 좋다는 얘기죠.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이자율을 높여서 시장에서 돈을 빼야죠.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요 지금. 비노동 농업용 취업자 수, 비농업 가구 취업자 수인가? 정확하게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랐어요. 미국 경제는 겁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나라들의 이자율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이자율, 특히 유럽이 가장 그래도 방구 좀 끼는 녀석이잖아요. 유럽에 대해 이자율이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15분에 결정이 돼요. 예상키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1일 금리 인상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0.2 올릴 겁니다. 유럽이 이자율을 올리는 모습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를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든 게 버무려진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주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하는 날이 1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금들이 스페이스X 상장으로 들어간다. 지금 예상키로는 4배 정도보다 지금 공개하기로 한 물량의 4배 정도의 물량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흥행은 엄청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미국장을 일단 봐야겠습니다. 변수들은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저런 변수 속에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죠. 근데 미국장 박살났는데 애널킴이 이거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면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면 전체 펀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으로 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겁니다. 이해가요? 시장 눌리는데 눌리네 땡큐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이 반등해 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아니라 그냥 지수예요.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변수를 봐야 되고 특히 미국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란과의 전쟁이죠. 지금 다시 미국이 이란을 후드로 팼거든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오늘까지 완전히 후드롭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트럼프한테 뒷구녕으로 이렇게 그만 때려라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합의가 되면은 안 때릴 거고 계속
까부러치면은 때릴 거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기는 해야 돼요. 결론이 나면 이란이 아무래도 미국한테 두들겨 맞는 그림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버티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건데, 더 버티면은 시장은 또 안 좋아질 것이고, 이제 안 버티겠다, 미국이랑 합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름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형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하나만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LG전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18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들이 거의 종결되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이것도 거의 종결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다들 뜸하지만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네들도 지금 슬슬 맞춰가고 있습니다. 종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또 중동 재건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8일 이 전과 이후로 나뉠 겁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이 전부터 바닥 찍고 대가리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바닥이 지금 즈음입니다. 지금 현재 즈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날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즈음해서 바닥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에 지금 안 들어갈 이유는 없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거고, 이제 즈음해서 들어가면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한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고, 네이버를 샀거나 살 예정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때 네이버라고 적으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매일 찍어드린다라고 약속했는데 삼성전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관심 없으면 영상을 못 찍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